17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통화 부양 기조가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각각 0.77%, 0.57%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확실시됐던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시장 분위기를 개선시켰습니다. 독일은 1.2%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프랑스와 영국 증시도 각각 0.92%, 0.59%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최고 경영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주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엘 에리언은 1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양적 완화 축소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준이 오는 17일에서 18일 열리는 FOMC에서 자산 매입을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정도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8월 산업 생산이 0.4% 상승하며 6개월 내 최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제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산업별로는 전체 산업 생산의 75%에 이르는 제조업 생산이 0.7% 증가하며 산업 생산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FOMC 개막을 하루 앞두고 앞서 미국 증시가 대부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있던 소식이었죠.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차기 연준의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가장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옐런 부의장이 이제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통화 부양 기조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반면 애플이 하락하면서 약보합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에 앞서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특히 독일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기억하시죠? 코스피가 국내 증시 0.1% 정도 오르면서 2010선 이후로 코스피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오늘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휴장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 바로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바다 기자님.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연휴입니다. 고향 가는 길에 안전하시고요. 항상 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도 추석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제 시장이 오를 것이다 예상을 하셨었죠. 코스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17거래일째 현물을 매수하면서 또 상승했습니다. 2010선 위로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제 추석 연휴 휴장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그 주식의 이제 가장 중심의 부분이 이제 비차익 순매수입니다. 비차익 순매수 여러분 이제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는 그런 부분인데요. 비차익 순매수로 해가지고 이제 주가를 올렸습니다. 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어제는 일본은 쉬었고요. 상해 증시가 마이너스인데 이제 우리나라 비차익 순매수로 주가를 굉장히 강력히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외국인들이 한 2천억 갖고 있던 선물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지금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아마 외국인이 개인이나 기관들이 콜로 들었으면 매기가 먹이 물듯이 풋으로 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증시들을 자세히 한번 보면 이제 굉장히 리스크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저는 100% 이제 헤드 앤 숄더라고 보고 있거든요.
헤드앤솔더라고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헤드앤솔더가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지금 5개월, 6개월째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가 나도 무의미합니다. 헤드앤솔더는 무의미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반면에 또 이제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일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영국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저강인데 이제 지금 상해종합증시의 이제 상승 부분인데 상해종합증시도 지금 허걱거리는 분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번에 이제 원래 이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조금 시황이 조금 뭐 틀렸다면은 1940 갔다가 1900 한 언저리에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시합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선물 많기 때문에 바로 땡긴 그런 부분입니다. 땡긴 부분인데 제가 이제 1960에서 계속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제 주가 자체가 계속 꼭지에서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지형 이 부분이 전형적인 여러분 갈등조입니다. 갈등조라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을 뭐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 보통 그 갈등 우리가 이제 이 주가 상승이 이제 주가가 그냥 떴느냐 기업으로 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식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특히 이제 이 가기차를 보시면 지금 자리가 주가가 거의 그 갭으로 상승했습니다. 갭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거래 없이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갭으로 상승한 경우는 주가 자체가 헤드앤솔더를 그린 다음에 꼭이 갭으로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저는 주가 자체가 지금 선반영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6월 중순에 이제 초에 이제 갭으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갭이라고 하는 천공평가 장대 갭이 있는데, 이제 정량적인, 이제 거래 없으면서 장대는 장대 갭이거든요. 이 자리도 이제 거래 없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이 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선반영 나온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이제 미국이나든지 글로벌 증시들이 보면, 말로서 다른 걸 시킵니다. 어떤 특별한 호재라든지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말로서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승 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주가 자체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늘지 않았는데, 지금 도지형 이후에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저점에 샀던 분들이 고점에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매물대를 보면 뚜렷하게 보이죠. 매물이 이제 1900에서 1940까지 굉장히 많이 쌓였던 매물들이 지금 줄면서 19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매물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800대 과거에 있던 이 매물대가 없어졌다는 말은 최근에 여기 있는 것을 거의 다 매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의 매물대가 항상 여러분 많이 늘어날 때 이 자리가 제가 볼 때 신고가 나도 무의미합니다. 왜 무의미하냐면요. 월 피봇은 월 끝에는 분명히 월 피봇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제가 장을 찢을 수도 있으니까 이 월 피봇 자체가 여러분 2005포인트 정도거든요. 2005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월 피봇 위에 언더슈팅, 오버슈팅은 이거 의미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럴 때 꼭 좀 자중해라. 우리가 주식을 적게 먹는 조금 먹으려 하다가 많이 깨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장 자체가 지금 이평으로 봐서는 서서히 이제 21 이평이 여러분 60일 이평, 120일 이평을 300일, 120일 이평을 관통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60일 이평 자체가 이격이 워낙 큽니다. 60일 자체가 물론 60일 상승에 도전하지 말아야 했지만 지금 이격이 제일 큰 자리거든요. 그래서 60일 이평의 이격이 제일 큰 자리에서 보통 한 템포 큰 게 쉬어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템포 크게 쉬어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 생각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21평 자체도 이제 이격이 굉장히 큽니다. 61평과 이게 21평이 이게 있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어쨌든 상승하더라도 한 프로를 죽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거기다가
주가가 전고점에서 원래 301평에서 한번 접고 가야 되는데 안 접고 가기 때문에 거기다 거래 없는 호가로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쉬어갈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일목균형표 종합지수를 보시면 지금 그 선물 지수입니다. 또에서 여러분 지금 변곡 자리에서 주가가 계속 쉬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죠. 쉬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지금 이제 선행 스팬 원 자체가 상승하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 자체가 지금 이제 선행 스팬의 후행 스팬 쪽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25점짜리로 이제 미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물론 뭐 주가 자체가 주가 자체가 헤드앤숄더를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한 10일 정도는 횡보 국면일 겁니다. 주가 자체가 지금 바로 하락이 크게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러분 전환선이 워낙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데 이번에 전환선이 한번 꺾이는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 크게 제가 볼 때 한 40-50포인트짜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무리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에 공격이 크면은 주가의 항시 상승하다가 쉬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선이 오늘도 상승하는데요. 그래서 기준선은 물론 횡보입니다만은 큰 폭의 이제 쉼이 있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70포인트 정도 빠지는 1950까지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 이후에 주가를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 템포 쉬어갈 자리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자체가 이제 병이 충분히 많이 들었죠. 여러분 코스닥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가 더욱더 좋은데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그 주가 자체가 코스닥이 우리나라 주식이 제일 안 좋은 것은 코스닥의 이제 회계성 투기성 장면 특히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주가 조작인데 이런 거는 사실 대주주가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 주식을 담보 특히 주담하는 거는 이런 거는 대주주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처참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은 조금 꼭 한번 쉬어가는 국면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1일평이 이제 그 꺾이는 부분이고 61일평이 이제 반등하지만 꺾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의 그래프가 굉장히 오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코스피를 만져야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코스피가 꼭지라도 나는 막 좀 정성이 쉬어라. 나는 주식 사겠다 하는 분은 바닥에 있는 코스닥보다는 꼭지에 있는 코스피 종목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사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코스닥은요 지금 아직까지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약세 모양입니다. 약세 모양이고 아직까지 한참 몰랐습니다. 한참 몰랐으니까 여러분 절대 무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선물도 주춤하죠. 선물의 평균 가격이 너무 높아요. 지금 선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선물 평균 가격이 260입니다. 260인데 저는 이 선물의 평균 가격이 위쪽으로 이제 씹어 올라가는 게 아래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춤하겠지만 여러분 너무 무리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봇을 보면요. 피봇의 중심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특히 월 피봇이 너무 월초에 이제 꼭대기까지 가버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지만 아직까지 뭐 주 피봇도 주상하 일단에서 이제 2020포인트에서 이제 저장받는 그런 모양인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굉장히 저항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주식이 내팔고 조금 오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상승 트렌드입니다. 지금 상승 트렌드지만 상승의 돛지형이 나올 때 특히 잘하면 이제 돛지형 자체가 유성형 별용으로도 전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역시기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지금 2020포인트 같으면 거의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같으면 주가 자체가 여러분
저항 자체가 크게 없습니다. 저항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 대신 저항이 위쪽에 있는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갖고 있던 펀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에서 2105까지 펀드 물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 물량 자체가 지금 환매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제 이제 외국인 그 프로그램 매수가 미결대 약정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무리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원화가 여러분 제가 항식해줘. 1100원 전후가 굉장히 좋은데 1100원 이하로 갔다. 1100원 이하로 가면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이 굉장히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 조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신용이 또 4조 3천억까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고객net 탁금이 19조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 돈이 없는데 큰 소리 뻥뻥 쳐봐야 오래 갈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금 상승하지만은 상승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없다. 상승 자체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주가 떨어질 때 칼날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자체가 지금 보시면 선물의 포지션을 전혀 걸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절대 무리하시는 부분이 안 돼야 된다. 이렇게 누차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주가가 우리나라 증시는 1% 떴죠. 여야에 이제 마주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결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개성공단 부분, 특별한 부분도 많았겠지만, 우리나라 내부 부분 때문에 많이 떴다. 이렇게 보는데, 내부 부분 굉장히 안 좋은 모양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해 증시가 마이너스, 일본 증시 쉬었는데요. 상해 증시 마이너스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증시가 크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주가의 상승은 역시 삼성전자였거든요. 뭐니 해도. 근데, 여러분, 이번 추석 때는 삼성전자를 여러분 계좌를 넣지 못해가지고 주사님 차례상에 못 올리겠지만, 여러분, 이번 구정 때는, 여러분, 장고장에 꼭 삼성전자와 블루칩으로 꽉 채워가지고 조상님 차례상에 장고장을 내는 우리 줄때 있는 센 시청자 여러분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중공업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저번에 추천했었는데요. 오늘 현대중공업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전량 매도하고,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대우건설 제가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제가 7,000원에 추천했는데 수익이 엄청났어요. 오늘 공식적으로,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량, 매도해라. 이렇게 보시고요. 하이닉스 1차 매도했는데요. 2차 매도 안 했는데 장기 포지션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전량, 하이닉스를 매도하시고요. 삼성전자는 계속 매도 하락했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400일 입평 이상에는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 현금화를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가 팔고 조금 떼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 속에 여러분 주식 승천 수익률 18%로서 증권방송 1등으로 마쳤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멀리 있는 인호엄마부터 시작해가 저 위에 있는 순도의 엄마까지 순도의 아버지까지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고향 가실 때 부모님에게 먹기 쉬운 건강식품 드리지 마시고 신사임당 봉투에 많이 넣어가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성전음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300일선 다지지 않고 거래량 없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한 템포 쉬어가자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최병권의 종목박스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권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싸이 관련주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 사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싸이 관련주라고 네.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면서 상한가나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상승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여러 가지 어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으려고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싸이 근황이라고 이제 나오는 기사가 복싱 챔피언전에 가서 벨트 걸고 사진 한 장 찍은 게 전부인데,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들리는 얘기로는 신곡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네. 싸이 관련주들이 언제 싸이 신곡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었는지 참
좀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싸이 관련주는 앞에서 대량으로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주가가 한번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기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또 그게 또 중론이었고요. 그렇지만은 또 그걸 어거지로 지금 끌어올리는 모습이라서 야, 이건 좀 너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한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어쨌든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좀 타는 상황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어쨌든 반등 시 매도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주가 조작의 요인이 좀 뚜렷해 보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회사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장이 그 주가 조작을 했다는 그 혐의가 있는 상태고요. 또 그것은 이미 시장에서도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반등 시 매도를 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싸이 관련주 말고도 이제 중기적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 때문에 중기적인 조정 거치고 난 다음에 추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다른 의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싸이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로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방금 전에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정부가 불법 캐릭터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 밝히면서 오로라에도 좀 훈풍이 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로라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예, 오로라는 사실은 예전에 6월, 7월 달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그때 상승이 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또 중기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리막을 탈 때 이제 타이밍을 한번 새로 잡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 권리를 보장을 좀 해주겠다는 뉘앙스의 대응이 나오고 있고, 또 캐릭터 사업 자체가 굉장히 성장성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성장성이나 아니면 실적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중단기적으로 어쨌든 상승세를 계속 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목표를 제시했던 단기 가격대가 12,500원이고요. 도달했었죠. 예. 그 다음에 중기가 이제 15,000원 정도인데, 일단 단기는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은 현재 한번 가시는 게 좋겠고, 예. 이제 공략을 하시려면은 지금은 단기 대응 하신 분들도 재공략을 하실 수 있는데, 내려오면 사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가실 분도 어쨌든 한번 좀 내려오면 사는 게 좋고요. 요즘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기보다도 코스닥 시장 쪽은 계속 박스권 진행이 많이 나오니까 단기 대응으로 가시되 저점 매수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단기는 매도 한번 하시고 중기는 조정을 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오로라 지금 제시하셨던 목표 가격 도달했으니까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중기로 내다보시는 분들은 조정 줬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중기 목표 가격은 15,000원 주셨었고요. 오로라 AS를 이렇게 받아봤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위각기인데요. 네. 이 삼위각기는 사실 그동안 뭔가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스타인웨이라는 회사, 명품 그랜드 피아노 생산 회사인데요. 이 스타인웨이의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일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주까지 매입을 하는 식으로 열의를 보여왔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스타인웨이 입장에서는 삼위각기 같은 사실은 큰 영향력이 없는 회사에 인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었던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쌍용차가 중국 업체에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인식이 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인웨이 자체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콜버그라는 펀드에다가 니네들이 차라리 인수를 좀 해줘라 해서 공개 매수가 이제 결국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35달러 주당 35달러를 제시했다가 콜버그가 38달러를 제시하니까 삼위각기가 다시 39달러를 제시했는데요. 그 와중에 폴슨이라는 펀드가 또 다시
40달러를 제시하면서 더 이상은 3위 가격을 올려주지를 못하면서 결국은 일대주 자리를 포기하면서 대신에 공개 매수에 응했습니다. 현재로서는 800억 정도 투자가 됐었는데 실제 매각 가격은 1,6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1,600억 정도의 현금 유입이 된 상태고요. 그 재료가 노출되자마자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재료 노출되니까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1,60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간과할 수는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료 노출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중기적으로 보시기엔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 반등놀이는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는 1,950원에서 2,000원 정도 조정 주는 타이밍에서 공략하시면 좋고요. 목표가는 2,300원 정도 보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8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 각기 좀 조정됐을 때 매수해보자 1,950원에서 2,000원 부근 매수 가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로 2,300원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말씀해 주셨었고 오늘은 대한항공이네요. 네, 어제는 아시아나항공이었고요. 오늘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국내 1위의 항공사로서 대주주는 한진 32%, 대한항공 자사주 7%, 국민연금공단 7%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국내 45개국 125개의 도시에 여객 및 화물 노선을 개설하여 항공 운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항공기 설계 및 제작, 민항기 및 군용기 정비, 유성체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면세품 판매 사업, 호텔 사업 등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사업을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이고요. 영업이익도 안정적입니다. 유보율은 500%입니다. 어제 자사주택인 한진칼이 상장이 됐는데요. 어제 한진칼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재상장이 어제 대한항공이나 됐는데요. 어제 한진칼 종목은 상한가를 갔고요. 대한항공은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여 상승 추세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제 약 장중 9%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을 가지고 계신 분,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종목 추천을 하면서 꼭 제 구매에 맞는 종목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관심 있는 종목을 가끔가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울경제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일부러 해드린 것이니까 대한항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십시오. 현재 스타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또 신용잔고라든가 신용비율도 좋습니다. 매수가는 35,000원에서 현대가 부근 36,6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약 47,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33,000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남는 것 같아서요. 제가 관심 있는 주식과 증권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관심 있는 종목이 SO일입니다. 제가 한 3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추석 때 떡가밭이라고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참 내일이 추석인데요. 제가 삼성물산을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공개 추천했는데 10%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사셨으면 한 50만 원 정도는 떡값을 챙기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솔직히 가볍습니다. 제가 떡값이라고 제가 SOA를 한 2주 정도 드렸는데 현재 한 5%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떡값은 충분히 챙기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가을철 여행객 수요 또 겨울철 난방료로 인해서 이 정유주인 SO일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일은 차분히 보시고 약 85,000원 이상까지 보시고요.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현재 관심 있게 있는 개별주를 제가 3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LG상사인데요. 요즘 석탄이라든가 석유지분 개발 등으로 해서 현재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회사 좋고 실적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권에 출발하는데요. 바닥권에 출발한 종목을 제가 잘 집어냅니다. 그건 제가 바닥 종목을 약 7년 정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교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그 어떤 전문가랑 붙어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은 제가 1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향후 추세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이 정도에서 약 84,000원대, 5,000원대부터 지금 추천해가지고 현재 6%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현재 바닥에 있는 모든 매물대를 뚫고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들고 계신 분들은 현재 그 수익이 나 있지만 좀 더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 증권주입니다. 제가 그 주식 승천에 나와서 한 일주일 전에 나와서 증권주를 좀 봅시다 했는데 많이 가버렸어요, 사실상. 전 증권주가 약 10% 정도 나오는데요. 현재 앞으로 그 향후 지수가 상승하면 지금까지 안 갔던 증권주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증권주에 물려서 한 3년 정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자리를 잡고 갈 때는 증권주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증권주가 현재 10% 이상 모두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갈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라는 게 사실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어떤 한 종목에 힘을 주면은 전국에서 많은 종목 고객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버린다 그래가지고 조금 좀 낭패당한 적도 한두 번 있었는데 제가 사란 건 아니고 잘 관심 있게 보시다가 상승 시에 사란 뜻입니다. 삼성증권은 보시면 바닥권에서 약 45,000원짜리가 49,000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고 가는데요. 현재 121선 위에 있는 48,000원, 49,000원을 돌파하시면 그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우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증권도 현재 약 10%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조정을 주고 가면은 약 11,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에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이 요즘 뭐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바닥에서 약 일주일 정도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고요. 향후 상승 추세 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투자증권도요. 현재 그 삼성증권, 대우증권과 앞에서 상승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투자증권 이 종목도 향후 지수가 상승하고 증권주가 상승할 때는 우리투자증권 이 종목 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증권을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현재 3만원에서 약 38,000원까지 약 20% 정도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하고 돌파 시에는 다시 약 45,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현재 아마 전국에 계신 모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주식하신 분들은 증권주에 들어갔으면 한 2, 3년 정도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이 기회니까 이번에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 좀 지금 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들고 가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추석입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주식이고 추석은 추석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고향이나 주위 친척 모임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시장이 끝나는 대로 동해바다로 신나게 달려갈 생각입니다. 여행을 간다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고 상큼한 바닷바람도 마시고요. 아름다운 해변도 거닐고 싶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밥 세 끼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주식 투자나 다른 사업 등에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줄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20일, 21일에 제가 증권 강의를 합니다. 오후 2시에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좌측 차량 도로 방향으로 100m 정도 오시면 한성병원 3층에 있는 지원투자에서 강연을 합니다. 추석 연휴 때 저를 좀 만나보고 싶고 강연에 참석하고 싶다는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실 분들은 푹 잘 쉬시고요. 시간 나신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의 전화번호 잘 메모하시고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항공 추천 종목으로 받아봤고요. 추석을 맞아서 또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추천 종목들 AS 총정리해보는 시간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인 화요일장 개장을 앞둔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는 201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내려와 있는 수치인데요. 524포인트, 어제 종가보다는 1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화요일장 출발을 앞두고요. 오늘은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추석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전 세계적으로 강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미국의 차기 연준의장 후보에서 사퇴하게 되면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글로벌 증시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참 미국도 이 대통령의 힘보다는 의회와 시장의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밀었던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결국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동반 랠리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시장 친화적인 분이 어떤 장에 오른다면 시장의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를 지속했던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경기 우선 정책의 수장이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만큼 추석은 모든 것이 그쵸 연근은 결실을 맺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은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왜냐? 이장을 이끌었던 세력이 외국인 투자가들이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5조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반면에 매도한 세력은 개인 투자가들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현금을 확보한 개인과 기관 투자가 좀 쉬었으면 하는 기대감.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추격 매수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니 현금만 갖고 있자니 다소 불안하고 이러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죠? 주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현금을 들고 고향으로 가느냐 이 갈등을 느끼시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아주 일목요연하게 과연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앵커가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서머스 랠리가 미국 시장을 폭등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동안 매파의 대명사였던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사퇴 소식이 주식시장 강세로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또 시리아 사태도 아주 긍정적인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죠.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또한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었죠. 자, 미국의 산업 생산이 0.4% 증가하면서 6개월 내 최대의 상승폭을 신했다 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종합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하면서 15,494포인트에 다다라는, 물론 장중한 때 15,5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살짝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상승폭을 감안한다면 거의 수직 상승이라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우 일봉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화면에 지금 다우존스 종합지수의 일봉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무섭게 올라가죠. 제가 지난 목요일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우 완전히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다. 여전히 불안한 모습은 감춰주고 있지만 시장의 상승은 그죠? 제가 존경하는 펀드 매니저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안고 주식시장 싸게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갈팡질팡하는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지 못할 때 본격적인 상승의 날개를 활짝 편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존 템플턴 매니저가 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죠? 아직 경제 지표의 후전은 가시권에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여전히 양적 완화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도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지난 8월 2일이죠. 15,658포인트가 미국 다우존스 종합지수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에 이제 100여 포인트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아래에 제가 전략을 드린 바와 같이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상존합니다.
하지만 상승 기조로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조정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애플의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우존스 검지수는 사상 최고치 돌파 가능성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전히 오히려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에도 미국 시장 보유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시장도 연속 상승했다는 눌림목은 있지만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 결정적인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센TV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뵈면서 말씀드렸던 사항 기억하십니까? 지난 여름에도 상해종합지수의 모습을 보면 국내 증시도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상해종합지수가 안정권에 들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관련 수혜주들, 조선, 철강, 화학주들 주목하라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가격적으로 너무 편안한 모습이다. 왜?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안전한 종목, 많이 빠진 종목을 사게 되면 수익이 나지 않아요. 워낙 늦게 가니까. 그래서 막 가는 말에 채찍질 가면서 추격 매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이 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말씀 드렸죠? 예, 많이 빠진 종목군들, 낙폭과대주들 사놓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거의 20-30% 이상 현재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해종합지수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2200포인트 1차 저항선입니다. 돌파 이후에 너무나 견고합니다. 상해종합지수를 투자한다면 지금이 매수적 기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전히 중국 시장이 안정화는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증시 동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서머스 랠리와 그렇죠? 일시적인 그 효과로 인해서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부터 연휴입니다. 그래서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어때요? 기조 자체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해외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 해외 시장의 모습으로 본다면 국내 시장의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국내 증시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할 것인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 연휴입니다. 내일부터 수, 목, 금 이렇게 개장일로 보면 당일 열리는 것은 3일간 휴장이고 토요일, 주말까지 끼면 5일 동안 휴일입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도 오늘 상승한다면 틀림없이 얻어맞을 겁니다. 그럼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제 전략을 드리죠. 오늘 상승한다면 한번 이익션을 해주는 것도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발빠른 투자자는 전제 조건을 탄 이유가 뭐냐? 나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할란다. 단계에 너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 그냥 가지고 가셔도 좋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 이번 추석 연휴 때는 현금을 가지고 고향을 방문할까요? 주식을 가지고 방문할까요? 네, 저는 주식을 가지고 방문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장 국내 투자 전략은 2000포인트 돌파와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차익 매물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상승한다면 틀림없이 눌림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눌림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제가 조정을 받는 때 하락할 때 하락이나 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죠? 이 조정은 매수의 조정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로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조정은 매수로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를 보면요. 전 세계 시장에서 9월 한 달 상승률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 주가가 1등입니다. 야, 거의 수직화. 이 정도면 엄청난 호재성 재료가 나왔어요. 저렇게 하죠. 지난 앞에 한번 보세요. 6월 달에 하락했던 각도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폭락했던 각도하고. 그래서 2000포인트 돌파했다는, 그리고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눌림목은 예상되지만 기존은 어때요? 절대 이런 패턴은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에게 매도 타임을 주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수 마인드 전략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느냐? 오늘 조정을 틀림없이 제가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정을 받을 때를 이용해서 여전히 대중국 수혜주들, 조선, 철강, 화학주들 여전히 매수
전략 좋습니다. 1차 상승에서 이제 바닥 탈출 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역시 매수 관심 종목은 중국 수혜주들 눈여겨보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증시 회복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뭐죠? 금융주입니다. 여전히 지금 금융기관들이 안 좋습니다. 제가 다니는 저도 증권회사에 있습니다만 증권회사 실적이 지난 상반기, 하반기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때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 회복에 따른 수혜주로 예상되는 금융주, 은행, 증권 같은 금융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미 이전에서 장기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죠. 뭐 삼성그룹 관련해서는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전기, 또 SKC, 고려아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화면에 자막이 자세히 나오네요.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매수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 오늘 장은 연속 상승에 따른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상승할 때 한번 매도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가능하겠고, 이것이 불가능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을 구사하자. 그리고 저는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추석연 이후에 매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조정을 받는다면 오늘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기로 대응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일단 주식을 들고 고향길 떠나시는 게 좋겠다. 추석 전 당부 말씀 주셨고요. 오늘 장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굿모닝 대박에 간 모든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이번 한가위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